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스펀지 하나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얘가 벨벳 스펀지라고 해서 융털이 막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이 스펀지가 기존에 있는 스펀지보다 얼마나 매력적일지, 더 잘 발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벳 스펀지 리뷰 출발! 빵! 요 비닐 안에 들어있었는데 꺼내면 이렇게 스펀지가 있고요. 여기 설명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의 짧은 영어로 좀 보니까 이렇게 마른 상태의 스펀지에서는 파우더를 바를 수 있고 하이라이터, 블러셔를 바를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물을 먹인 같은 스펀지예요. 이렇게 물을 먹인 상태에서는 파운데이션, 쉐딩, 컨실러를 바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종류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도 제 짧은 영어로 보니까 얘랑 종류가 조금 다른 걸로 이해했어요. 근데 그거는 품절이 돼가지고 구매하지 못했고요. 저는 얘를 구매를 한지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인가 받은 것 같아요. 잊고 있었는데 삐링하고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먼저 물먹인 스펀지로 발라볼 텐데 오늘 바를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입니다. 얘는 촉촉하기로 유명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얘를 선택한 이유는 브러쉬에 비해서 스펀지는 조금 더 두껍게 표현이 돼요. 좋게 말하면 커버력이 더 높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펀지는 브러쉬에 비해서 더 매트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얘로 발랐을 때 완전 막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파데보다 얇게, 커버력은 다소 낮지만 촉촉하게 올라가는 얘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얘를 사용법을 보니까 이렇게 짜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묻히거든요? 물론 뭐 면적은 어딜 쓰나 상관없지만 해볼게요. 되게 그냥 일반 퍼프하고 큰 차이점 못 느끼겠어요. 조금 더 얼굴에 올라가는 게 점점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융털의 모양이 올라간다고나 할까요? 아무래도 브러쉬보다는 퍼프의 특징대로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물이 먹여져 있으니까 마른 상태의 스펀지보다는 덜 매트하게 올라가겠죠? 이게 좀 말라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물을 먹이니까 되게 쫀쫀해지네요. 이마 바로 갑니다. 쫀쫀해서 팡팡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코가 중요한데요. 갑자기 이 경계에 묻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좀 닦아내고. 이거는 뭐 모든 퍼프든 그렇긴 한데 조금 다른 퍼프들보다 그거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큰 퍼프는 사실 콧잔등이나 이런 데 할 때 어려워요. 특히 저는 코가 여기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좀 섬세한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턱 갈게요. 이렇게. 약간 밀듯이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융털을 이용을 해서 모공을 좀 잘 채워주려면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바를 때에는 여러분들이 보송한 파데를 사용하신다면 많은 양을 바르지 않아야 코끼임이 없고 인중이 뜨지 않아요. 퓨처리스트는 워낙 촉촉한 파데라서 무너질 때 너무 깨끗하거든요. 요거는 좀 많이 발라도 괜찮아요. 오랫동안 파데가 붙어있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뽀송한 게 낫죠. 대신에 얘는 촉촉하고 무너짐이 예쁘니까 양을 좀 많이 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파데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여기 트러블도 많이 올라왔고 제가 좀 더 커버를 해볼게요. 양을 좀 많이 묻혔더니 벅벅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이 스펀지가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커버력 이 정도? 근데 요거는 스펀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퓨처리스트 자체가 70%의 커버력이라서 파운데이션의 커버력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결감도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컨실러도 물먹인 스펀지로 바르더라고요.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일단 이 스펀지의 용도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는 클리어의 죽여버려 커버 물 컨실러. 이 클리어 컨실러는 성능이 저한테 완전 검증된 컨실러라서 이거 이쁘게 안 발리면은 이 스펀지 능력 상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제 스타일 아니긴 한데 제 스타일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놓고 바르니까 되게 경계가 블렌딩이 안 된다. 끝에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컨실러도 이렇게 많이 바르면 눈 밑에 끼임이 많을 거예요. 맨날 보면 이렇게 컨실러를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솔직히 좀 궁금해요. 끼임이 없나? 아니면 끼임에 별로 관심이 없나?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 파우더도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다. 양을 좀 가져가서 그런지 보기엔 매끈해 보이는데 여긴 양을 조금 적게 해볼게요. 이렇게 또 모서리 자국이 막 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얘가 모양이 좀 둔탁하다 보니까 코너진데 바를 때에는 굳이 이 스펀지를 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그냥 브러쉬로 싹싹 그어버리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 묻은 면적을 이용해서 블렌딩을 조금 더 하고, 이 블렌딩을 하면서 얼굴 쪽이 아무래도 벗겨져요. 여기가 힘이 있게 계속 닿으니까 그렇겠죠? 파우더를 올려보겠습니다. 제품 사용법에 의하면 파우더는 이 마른 스펀지로 사용을 하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5개를 샀거든요. 오늘 파우더는 웨딩 메이크업에 되게 많이 쓴다는 슈에무라의 더 라이트 벌브 파우더. 고운 펄이 들어있어요. 제 눈엔 안 보이지만 얼굴에 올리면 안 보이더라고요. 흐를까봐. 이 퍼프가 더 좋아 보이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다가. 퍼프가 없는 파우더라고 가정을 하고, 외국 유튜버들처럼 약간 벗겨지죠? 굳이 브러쉬로 하면 조금 더 피부 표현이 안 벗겨지면서 예쁘게 될 텐데 많이 묻혔어요. 뭐 한번 어머! 나리미? 바지 내려? 가른데도 이 경계 자국이 나네요. 이런데 어떡해? 이거 어떡하죠? 누구한테 불어달라고 해야 되나요? 불어주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아쉽게도 파우더가 표면에 균일하게 묻진 않아요. 이 말인즉슨 얼굴에 올라갈 때도 균일하게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무리다! 여러분, 제가 인싸되는 머리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제가 좀 더 연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눈, 입술 완성을 했고요. 블러셔는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메이크업에 블러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슈에무라의 M336 파우더가 묻어있긴 하지만 이거 잘 발릴까요? 자국이 안 날까? 자국 안 나게 등으로 바를게요. 오? 와! 여러분 솔직히 블러셔는 괜찮다, 그죠? 지금 섀도우 가루 떨어진 것까지 다 보이는 정도인데 블러셔 괜찮지 않아요? 반대도 이만큼 묻은 걸 여기 이렇게 좀 털어야 돼요. 살짝 겁이 나지만 생각보다 안 뭉치네요. 그리고 하이라이터가 된다고 했거든요. 디올의 백스테이지 하이라이터 중에 이 핑크색을 묻혀서 이게 어머! 아니 스펀지로 바르니까 하이라이터가 뭉치지 않고 오히려 더 균일하게 발려요. 저 이거 파우더 이런 거보다 하이라이터 바르는 용도로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요철 많은 피부들. 와 정말 은은하게. 근데 좀 세게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약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요철 사이에 들어가는 게 완전 좋아요. 화이트 색상은 콧등에, 그리고 여기 눈썹. 근데 블러셔는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죠? 근데 확실히 양쪽을 해보니까 스펀지라서 그런지 여기가 조금 더 짙게 올라간 게 조절이 좀 안 되는데, 파우더는 역시 그 경계면 자국이 이렇게 통통통통 찍혀서 잘못하다가 밖에 나갔는데도 경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는 그냥 브러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커버가 안 됐네요. 아까 안 됐나봐요. 오늘 이렇게 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긴 주노 앤코의 벨벳 스펀지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총평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스펀지가 해외 직구만 가능하다는 점, 싸지 않은 배송비를 붙여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에 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6불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험을 위해서 구매를 해서 파운데이션 바를 때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다만 물을 먹여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스펀지를 쓰시는 분들께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얘를 직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굳이 엄청 추천까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더 좋은 스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질만 봤을 때는 70% 정도의 만족감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꼽자면 사실 물 먹인 퍼프에서는 딱히 엄청난 장점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퍼프가 많아서 제가 이 퍼프에 딱히 더 좋은 장점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다른 퍼프들만큼의 한 80~90%의 퀄리티는 쫓아와 줍니다. 단점은 퍼프가 원래 좀 더 두텁게 표현이 되고 매트한 파데를 더 매트하게 만들긴 하지만 유독 더 매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왕왕왕 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는 이게 오히려 더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 먹지 않은 드라이한 상태의 스펀지. 얘는 파우더 바를 때는 얘보단 브러쉬가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워낙 자국도 나고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블러셔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균일하게 발리는 듯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브러쉬가 양쪽 볼의 농도 조절을 하기가 더 쉬웠다고 느껴졌어요. 벨벳이 브러쉬의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브러쉬의 역할을 하기에는 얘가 땅땅하기 때문에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전 솔직히 인정해요. 왜냐면 하이라이터를 뭔가 바르면 항상 삑 이렇게 돼서 더 여기가 안 예쁘게 도드라지고 조금만 벗어나면은 삐뚤어 보이고 요차도 더 부각이 됐는데 오히려 얘가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해주니까 얼굴 위에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되면서 좁쌀이 우두두 있는 표면에 하이라이터가 오히려 균일하게 약간 퍼뜨리면서 발리는 느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하이라이터를 쨍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원래 피부가 매끄러우신 분들께는 얘가 하이라이터 발색이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 요렇게 물먹인 거, 드라이한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냥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용도로 가끔 생각나면 쓸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6불이라는 가격 대비 엄청 굿이라기보단 6불이라는 가격대에 맞게 출시가 된 스펀지가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제가 이 표면이 너무 특이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는데요.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응하진 못했습니다. 약간 굳이 정통 방식의 스펀지를 더 깊게 연구해서 만든 느낌보다는 특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해서 나온 느낌? 사실은 저도 상상을 했었던 스펀지의 형태지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것도 느낀 제품? 이렇게 오늘도 흥미진진한 제품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대신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